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.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지기보다 괜히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. 지적을 들었을 때, 비판을 마주했을 때, 혹은 스스로의 실수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, 마음이 한순간 움츠러들지요. 그 불편함 앞에서 사람의 태도는 조용히 갈라집니다. 정약용은 사람의 깊이를 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인격을 드러내는 기준을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았습니다. 기분 좋은 말 앞에서의 태도보다 자신에게 아픈 말이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. 그 말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진실은 대개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밀어내는지 아니면 잠시 머물러 바라보는지입니다. 그 선택의 차이가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. 최근 마음이 불편했던 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. 당시의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불편한 진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다만 외면하지 않고 잠시 마주 설 수 있다면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. 누군가의 지적을 들을 때 우리는 내용보다 먼저 감정이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.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기 전에 억울함이 올라오고 변명할 이유가 떠오르며 마음이 급히 스스로를 지키려 듭니다. 그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정약용은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. 그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길이 불편함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불편함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.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마음은 아직 자신을 붙잡고 있는 단계이고 잠시 멈추어 듣는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. 그 말은 불편한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사람의 품격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. 곧바로 벽을 세우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지에 따라 사람의 깊이는 달라집니다.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렸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한 호흡만 늦춰보십시오.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즉시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저 이 말이 나를 왜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질문 하나만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태도 하나가 사람을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.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. 한쪽은 곧바로 설명하고 변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. 다른 한쪽은 말이 끝날 때까지 잠시 듣고 그 말이 남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.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태도 사이에는 사람의 깊이를 가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을 완벽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.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. 불편한 진실 앞에서 즉시 마음을 닫는 사람보다 아프더라도 한 번쯤 그 말을 마음에 올려놓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. 중요한 것은 비난을 바로 밀어내지 않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. 그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한 단계 더 이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깊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. 맞고 틀림을 가르기 전에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살핍니다. 왜 화가 났는지, 왜 억울했는지, 왜 그 말이 오래 남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그 질문들이 쌓이며 사람의 내면은 점점 단단해집니다.
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 말을 곧바로 잊으려 하지 말고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에 머물게 해보십시오.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이 말이 나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 불편한 진실을 곧바로 끌어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한 번쯤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태도만으로도 사람은 이미 깊어지고 있습니다. 불편한 말을 피하려고만 하면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 말들은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마음을 건드립니다.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될 때 우리는 비로소 피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. 정약용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칭찬이나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.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한 뒤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사람을 자라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. 불편한 진실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. 그 말은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그 자체를 실패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.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닿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다만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용히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성숙은 시작됩니다. 성숙한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들었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도 상대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. 대신 이 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가려냅니다. 그 태도는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성숙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. 불편한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. 제대로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 진실은 사람을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. 우리는 종종 편안한 말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사람의 깊이는 편안한 순간보다 불편했던 순간에 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. 지적을 들었을 때, 실수를 마주했을 때, 마음이 상했던 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지가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. 정약용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얼마나 조용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. 즉시 반발하지 않고 변명으로 덮지 않으며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태도. 그 태도가 쌓일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. 그 말은 불편한 말을 들을 때마다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 때로는 화가 나도 괜찮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. 그 진실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. 최근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말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. 그 말을 다시 곱씹으며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그 말이 당신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그 사유의 시간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깊어집니다. 불편한 진실을 잘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.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 태도가 쌓여 사람의 깊이가 됩니다.